영월 안악드레뜰 협동조합이 최근 1호점에 이어 2호점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바른 먹거리 제공은 물론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육아 여성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 안악드레뜰을 찾아봤습니다. 단편소설 봄봄의 작가인 김유정의 삶과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춘천 신례마을로 봄나들이를 떠나봅니다. 소설의 배경지로 알려진 신례마을엔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데요. 봄도 만끽하고 소설도 읽고 신례마을로 봄나들이 떠나보시죠. 지난달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방문했습니다. 현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영화제를 개최하며 문화교류 활동을 펼쳤는데요.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아프리카에 희망을 심어가고 있는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의 활동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11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봄의 불청객, 춘곤증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보통은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심할 경우 건강은 물론 졸음운전 등의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7시간 이상의 수면과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고요. 30분 정도의 적당한 운동으로 몸에 활력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졸음을 쫓기 위한 커피는 오히려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카페인은 최소한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으니까요. 생활 속 건강 수칙들 지키셔서 건강한 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의 소식 전하기 위해서 박경윤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똑소리 나는 똑순이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자, 춘곤증을 이겨내는 꿀팁 제가 제대로 한 가지 보장된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요, 생방송 강원 365 본방사수 하시는 거예요. 생방송 강원 365 보시면요, 절대 졸릴 일 없으실 겁니다. 재미있는 소식들로 깍깍 채워드릴게요. 본방사수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원주에서 준비한 소식인데 경윤 씨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 영월의 안악 만나고 왔습니다. 자, 이분들 만나고 왔는데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안악이라고 하면 네. 옛날에 많이 쓰던 말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경윤 씨의 컨셉이 안악이 아닌가. 안악의 컨셉이 어떤 의미인 거죠, 제가? 예쁘다, 뭐 이런 의미죠. 네, 빙고 맞습니다. 자, 안악 컨셉이라고 해두죠. 자, 다른 집 부녀자를 일컫는 말을 바로 이 안악이라고 하는데요. 영월에 안악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이분들을 실제로 가서 보니까는요, 못하는 거 없으시고요. 정말 대단하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진짜 따뜻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노크하고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똑똑! 영월의 안악들이 뭉쳤습니다. 함께 의기투합해 협동조합을 만들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함께 성장해가는 영월의 용감한 안악들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여기 안악들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안악, 열정 있는 안악, 그리고 도전하는 안악. 용기를 내 열정을 불태우며 도전하는 그녀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궁금하시죠? 자, 안악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요, 영월군 한반도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지런히 출근길에 나선 한 안악을 만났는데요. 그녀에겐 이 출근길의 의미가 각별합니다. 아이를 보내놓고 나면 집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고 났다가 이제 TV를 살짝 이렇게 돌리다 보면 하루 종일 TV 보고 있어요. 계속 TV를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시계를 보면 애올 시간이네, 신랑 올 시간이네. 집에서 이렇게 있는 시간보다는 나가서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그게 너무 활동력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아침은 맨날 상쾌하죠. 해를 보고 출근하니까. 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안악들의 공방입니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녀들의 바쁜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요. 안악들의 부엌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 바로
맏언니 김정혜 대표인데요.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분들이 모이신 것 같은데 어떤 재능들을 좀 공유하면서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도 있을까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바느질, 요리, 만들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 취미로 활동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나가서 배우는 차편도 용이하지 않아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활동을 지지하면서 단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2010년 발효 동아리로 시작된 안악들의 모임. 이후 창업 비즈니스 사업 공모 당선에 이어서 2017년부터는 세일센터와 함께 지역의 경력 단장녀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이어졌는데요. 함께해서 더욱 즐거운 안악들. 오늘도 그녀들의 부엌은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지금은 케이터링 사업으로 진행하는 도시락을 만드는 중인데요. 우리 솜씨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좀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엄마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집에서 우선은 나와 있다라는 게 조금 행복하긴 하죠. 집에서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엄마로서 그러니까 와이프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깐깐하게 골라 공수한 신선한 재료들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그녀들. 이제는요 제법 입소문이 나서 곳곳에서 믿고 찾는다는데요. 뭐니 해도 엄마 손맛이 최고잖아요. 그럼요. 두말하면 입 아프죠? 이게 지금 장독이 지금 몇 개예요? 야, 여기 좀 비춰줘봐요. 야, 이거 봐봐요. 이거.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이거는? 이게 2년 된 거예요. 야, 이게 뭐니 해도 우리 엄마들 손맛을. 우리 옛 어머니들의 보물 1호죠. 바로 장독대입니다. 안악들의 보물을 소개합니다. 이제 매주도 이렇게 넣어놓고 이걸로 이제 직접 이렇게 다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바른 먹거리 뭐를 추구하는 단체다 보니까 모든 거는 다 직접 이렇게 손수 만들어서 양념을 베이스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내 가족, 내 아이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장류까지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는 안악들. 이날은 직접 띄운 메주로 된장 만들기 작업도 이뤄졌는데요. 건강에 정말 좋겠죠. 저도 동참해봤어요. 요게 둥둥 뜨면은 이제 다 된 거죠? 네, 넣어볼게요. 된 건가요? 네. 오!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니까 확실히 이게 된장이 잘 익은 것 같다라는 이 감이 들어요. 야, 잘 익어라 얘들아잉. 함께하기에 더 큰 힘이 되겠죠? 자, 그날 오후 안악들의 또 다른 아지트를 찾았습니다. 야, 여긴가 봐요. 네. 아니 아까 전에 그 1호점이랑 완전 분위기가 다른데요?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1호점 공방에는 안악들. 지난 2월에는요 2호점 카페로 오픈하는 결실을 거뒀는데요. 바리스타를 꿈꿨던 원영민 씨는요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꿈을 이뤘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나이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제2의 직업을 갖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꿈꾸던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안악들의 카페, 다른 카페와는 큰 차별점이 있다는데요. 차별점 그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이게 공동육아 나눔터거든요. 네. 아이들하고 영유아반에서 놀이 활동하시고 있다가 저녁에 댁으로 돌아가실 때 간편하게 사서 한 끼 해결하고. 이곳은요 또 안악들의 재능 기부가 이뤄지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아기자기하고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각종 공예 수업부터요. 쉽게 배워 따라할 수 있는 요리 체험까지 참 다양한 재능 기부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지네요. 꼭 한번 가보세요. 평상시에 그 요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가 지금 아이가 워낙 그 요리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함께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자격증을 따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직접 하니까 자, 이제 누르면 돼요. 눌러. 다들 정말 열심히 사시고요. 맞아요. 솜씨가 아주 좋으신 분들만 물론이요.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경력 단절이라는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사회활동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직업훈련으로 발전시켜 드리면 어떤 순간에는 창업을 하셔서 경제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 집 밖으로 나선 아낙들. 잊은 줄 알았던 꿈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힘찬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좀 더 자신감을 좀 더 갖고 싶어가지고 이 아낙들을 찾게 됐는데요.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는 소리를 매일 합니다. 우리 아이한테 엄마 존경스러운 엄마, 자랑스러운 엄마라는 말을 듣는 게 제2의 안악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릴레이 일자리 창출이 많은 활성화가 되었으면. 그녀들의 멋진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처음엔 동아리 활동을 하시다가 협동조합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는 창업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이렇게 경력 단절이라는 문제는 정말 힘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안악분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참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멋진 꿈을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톡 튀는 안악들의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요, 이 아이디어와 협동을 통해서 더 큰 성과 이루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특별한 봄나들이를 떠나러 춘천으로 가볼게요. 혹시 경유 씨 올해 봄꽃 만나보셨나요? 봄꽃이요.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겨울이 좀 길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봄꽃을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봄꽃을 보려면은요, 이 남부지방 쪽으로 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아마 이번 소식 만나보시면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춘천에서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윤아입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미세먼지 때문에 흐려서 봄이 온 줄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은요, 춘천의 봄나들이 명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봄의 고장 춘천에서도 가장 봄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곳. 강원도의 소박하고 정겨운 봄 풍경이 소설에 담겨 두고두고 전해지는 곳. 가장 봄이 아름다운 마을 김유정 문학촌으로 봄나들이를 떠나본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봄나들이를 나왔는데요. 이곳에 오면 조금 더 제가 봄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잘 오셨어요. 김유정 문학촌은 김유정 선생님이 대표작이 봄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충분히 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희 함께 가보실까요? 그러실까요? 네. 김유정 작가의 모든 걸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김유정 기념 전시관. 이곳엔 김유정의 삶과 사랑, 작품 세계까지 총망라돼 있다. 관광 오시는 분들이나 학생들한테 봄봄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아주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어떤 학생들은 점순이 얼굴에 점이 하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늘청과 하늘과 땅을 표현하는 가운데 점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느 사람들은 그 대릴사위가 또 봄을 겪고 그 다음도 역시 다시 똑같은 봄을 겪는다는 그런 의미의 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작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문학적인 기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집에 가서 봄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왜 그리 아프다니까? 일하다 말면 어쩔게요? 농촌을 배경으로 한 김유정의 단편 소설 봄봄. 빨리 장가가고 싶은 대릴사위와 호락호락하게 혼례를 치러주지 않는 장인의 갈등이 해학적으로 묘사돼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면 얼른 성례를 시켜줘야죠. 밤낮 부려만 먹고 그냥 해준다 그러고. 내가 안 하는겨?
점순이 그녀리 안 그리게 그렇지. 점순이의 키가 더 자라면 홀례를 올려주겠다던 장인의 약속과 달리 점순이의 키는 도통 자라지 않고 맨날 이딴 거나 이거 다니니까 어디 키가 크겠는가? 원래 체격이 작은 점순이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소설 속 명장면은 실제 소설의 배경인 이곳 신례마을에 잘 재현돼 있다. 봄봄은 물론 다양한 소설 속 장면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김유정 문학촌. 김유정의 생가터에는 그가 태어나 자란 당시의 집이 조카의 고증에 따라 그대로 복원돼 있다. 여기 보면은 굴뚝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얕잖아요. 네. 김유정 선생님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삼시세끼를 해먹으니까 연기가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밖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굴뚝을 얕게 만들었다 그래요. 아마 김유정 선생님이나 그 가족들의 그런 어떤 착한 마음이 이 굴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나 싶네요. 올해는 김유정 작가의 탄생 111주년을 맞아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사실 김유정 작가의 유품을 대신 보관했던 문우 안회남이 월북하면서 지금까지 신례마을에는 그의 유품이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김유정 작가의 엽서 한 점이 고향집에 돌아온 것이다. 이번에는 김유정 이야기집을 찾았는데요. 오, 이곳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네, 이곳에서 이제 김유정의 삶과 문학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또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08년 태어나 29 젊은 나이에 요절한 김유정 작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는 3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고 누구보다 낮은 눈높이에서 서민들의 삶을 담아냈다. 여러분, 뽀뽀라는 말 알고 계시죠? 입을 맞추다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 문학작품에 처음 등장한 때를 알고 계세요? 저도 이곳에 와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바로 김유정의 소설에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와, 우리말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 것 같네요. 춘천 신례마을에서는 김유정 작가의 문학기행과 더불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도 가능하다. 오, 신례마을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네, 만들어봄이라고 한지 공예방이에요. 오셔가지고 한지로 체험을 하고 가실 수 있어요. 한지가 그냥 종이라는 편견을 버려 예쁜 장식품부터 튼튼한 가구까지 무엇으로든 변신하는 놀라운 한지의 세계. 특히 이곳에서는 춘천의 전설 속 물고기인 공지어도 한지로 만나볼 수 있다. 공지어야 지혜와 행복을 널리 퍼뜨려주렴. 제가요, 뭐든지 잘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손재주가 매주예요. 근데 제가 이걸 좀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누구나 가능하고요. 유치원생들까지도 가능합니다. 먼저 튼튼하고 두꺼운 표지를 만들고 그 위에 밀가루 풀로 무늬를 붙여 알록달록 꾸며줍니다. 드라이기로 풀을 말린 뒤 속지를 붙이면 끝! 짜자잔! 드디어 나만의 노트가 완성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글귀를 적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번엔 한국 전통회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민화공방. 조선 후기 민중문화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민화는 오늘까지도 각종 생활용품과 장식품에 활용되며 우리 삶을 다채롭게 꾸며주고 있다. 네. 민화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매력은 이거 말을 하기는 참 애매한 매력이에요. 왜 저도 눈이 빠지도록 하고 있지만은 그게 자꾸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이거는.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기로 한 김유나 리포터. 민화 특유의 발임 기법을 전수받아 색을 칠해보는데. 와, 예쁘죠?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민화의 매력. 예, 민화는 우리 조선 후기서부터 지금 대대로 내려왔는데 이 전통적인 민화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아끼고 계속 유지 발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협회가 그것을 지금 하고자 전통적으로 색깔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례마을에 왔으면 신례마을 사람이 되어봐야지.
한복 공방에선 현대 트렌드에 맞춘 세련된 생활 한복과 함께 김유정 소설 속 주인공의 옷도 직접 입어볼 수 있다. 어디 보자. 뭘 입어볼까? 김유정 문화촌이랑 한복이랑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나요? 이 동네 마을에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아담한 이런 마을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그렇게 할 적에 입고 다니면서 아주 편하게 예쁜 옛날 추억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옷들이에요. 김유나 리포터도 이곳에서만큼은 실내마을 슈퍼스타 점순이. 빙그르르 돌며 천방지축 말괄량이 같은 모습이 딱 점순이 맞네요. 어때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마치 1930년대 김유정 소설 봄봄 속의 점순이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점순이가 이렇게 예뻤을까요? 김유나 리포터 아무래도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도예 체험으로 마음 수련을 좀 해야겠는데요. 이번에는 흙의 예술 도자기 공방. 실내마을에서 이렇게 도자기를 구경할 수 있을지 몰랐네요. 그러게요. 저희 여기는 이제 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핸드 페인팅이라든지 흙빗기라든지 물레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기물들을 한 번씩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곳이에요. 직접 물레를 돌리며 나만의 찻잔 만들기에 도전하는 김유나 리포터. 만드는 이의 손모양에 따라 그 사람만의 특별한 찻잔이 물레 위에서 탄생한다. 말 그대로 유일무이한 나만의 작품. 너무 감동스러워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봄. 봄의 고장에서 태어난 봄의 작가 김유정의 문학 세계로 떠나는 봄나들이. 아직 산과 들에 꽃이 만발한 계절은 봄은 이미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다.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얻을 수 있는 새봄의 활력. 돌아오는 주말에는 춘천 실내마을로 봄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김유정 소설 속에 등장하는 동백꽃은 겨울에 피는 빨간 동백나무꽃이 아니라 봄에 피는 노란 생강나무꽃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 동백꽃은 잎이 나기도 전에 꽃부터 피는 가장 빨리 피는 봄꽃이라고 하는데요. 이 김유정 문학촌에 가시면요, 이 노란 동백꽃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말 그대로 이 봄맞이를 할 수 있는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남부지방에 가서 봄맞이 여행을 즐겨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지만은요, 이 강원도에 있는 봄맞이 여행 막 이제 봄이 입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강원도 봄맞이 여행을 즐겨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경윤 씨,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빠르죠? 그러니까 이맘때쯤에 가장 바쁜 분들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새학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학생들이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들이 네, 맞아요. 맞네요. 눈빛 맞아요. 보니까 맞네요. 자, 우리 엄마들이 가장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아닌 것 같은 게 왜 방학이 딱 끝나면은 이제 우리 엄마들이 방학이다라고 이렇게 환호성을 딱 외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엄마들이 요즘 더 바쁜 것 같아요. 뒷바라지 하느라고. 어머니들이 바쁘시기도 하죠. 뒷바라지 하시느라. 아마 신학기가 되면요, 챙겨야 될 게 많아서 참 바쁘기도 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소식은요, 신학기 때 챙겨두면 좋을 만한 것들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떡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부모도 설레고 아이도 설레는 입학과 신학기 시즌. 요럴 때 놓치기 쉬운 팁들 알려드릴게요. 새 책, 새 친구, 새 가방. 언제나 새로운 출발은 가슴 떨리고 설렙니다. 3월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을 준비하는 손길로 다들 분주한데요. 아이가 수험생이면 부모도 수험생, 아이가 1학년이면 부모도 1학년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은 오늘 뭐 준비하러 오셨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요. 아이 그 용품을 준비하러 사러 왔는데 일단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그런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록을 보고서
여기 문구점에 와서 좀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새학기 준비물 사려고 학용품도 구매하고 뭐 실내화나 아니면 솔비 같은 거 이런 준비물들 구매하러 왔어요. 신학기인데 발이 커져서 실내화를 사러 왔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준비하는데도 한나절. 특히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가정은 더 할 텐데요. 책가방도 사고 실내화도 꼼꼼하게 다 구비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꼭 놓치지 않고 준비해야 할 게 더 있습니다. 바로 안과 검진인데요. 취약 전 시력 검사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시력 발달이 안 된 약시의 경우에는 아이들은 시력이 떨어진지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또 표현이 서툴러서 부모님들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보통 만 8세경까지 시력 발달이 끝나기 때문에 7세 이전에는 시력 검사를 통해 약시를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 3세 이후부터 검사를 받는 게 좋겠고 눈을 찡그리거나 고개를 옆으로 본다든지 눈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안과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똑순아, 얼른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아,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이래? 싫단 말이야. 학교 가기 싫단 말이야. 지금 좋게 얘기할 때 양치하고 가자.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얘 좀 봐. 아니 선생님, 얘 왜 이래요? 아니 안 하던 꾀병까지. 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신학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가볍게는 두통이나 복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불면증이나 무기력함, 틱장애 등의 신경정신과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꾀병이겠거니 생각했다간 정신과적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음 항목 중에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 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4개 이상 항목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신학기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네요. 신학기 증후군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학 동안에 흐트러진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잡아주시고요. 규칙적이고 균형 있는 음식 섭취를 통해서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신학기 초에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 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어머니들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격려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정신적으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혹시 아직까지 아이방 책상이나 가구 선택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 계신가요? 사실 1, 2년 쓰다 버릴 것도 아니고 비용도 한두 푼이 아니니까 고민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가구 선택,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면 좋을까요? 아이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으면 어떤 걸 보면 좀 똑소리 나게 고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 초등학교 가구를 고르실 때는 처음에 아이들 책상 사이즈를 한번 보아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초등학교 책상으로 1m 20 정도의 너비가 가장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아무래도 수납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점점 책이 많아지기 때문에 옆에다가 뭐 책장을 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여기 하부 쪽에다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 숨겨서 책을 또 수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더 공간 활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좋은 가구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지금 책상의 크기 말씀하셨는데요. 아유,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학년 때만 쓰는 책상, 요거는 아유 갸우뚱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 되면 아이들 키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책상을 조금 더 올려준다든지 부가적인 기능은 당연히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뭐 독서를 좀 더 위주로 한다면 이렇게 독서대가 부착되어 있다든지. 야, 책상들도 많이 변했네. 물론 그 옛날 아버지가 쓰던 좌식 책상 물려받아 쓰던 시절도 좋았죠. 하지만 지금은 아이의 신체 조건, 공간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팁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한 친구들을 위해서 책상을 고르실 때는 학습 형태에 따라서 한번 또 책상을 보시는 게 좋아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조력자가 있을 때 이렇게 대면형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끔 서로 마주보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뭐 정 필요할 때는 내가 책상을 잠깐 이런 식으로 독립형으로 공부를 또 할 수 있게끔 친구들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자리도 마련되고. 아무래도 효율성이 되게 굉장히 좋겠죠. 사람만 멀티를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가구 하나를 사더라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선택하는 게 대세인데요. 잠이 온다. 그 외에도 알아둬야 할 점 정리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습 형태에 필요한 것들을 골라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건 아무래도 우리 안전성, 우리 아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구의 등급이라든지 마감재는 뭐 어떤지 네. 그런 걸 좀 꼼꼼하게 보셔야지 한두 번 쓸 거 아니니까 오래 쓰시려면 아무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공부하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 세상에. 아니 백날 좋은 가구를 그냥 사다 주고 채워주면 뭐하냐고요. 동해 하나 서해 하나 이렇게 집어던져 놓는 거. 너 똥순이 너 빨리 안 와. 내가 니네 집 치워주는 사람이니? 선생님 집 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네? 100배 공감한다는 분들 많으시죠? 갖고 놀던 장난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책이란 책은 죄다 펼쳐져 있고 옷장도 모든 옷을 들쑤셔 놓기 일쑤입니다. 치워도 끝이 없는 전쟁 정리수납. 그 노하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우 한숨이 나와요. 저희 집만 이런 건가요? 전쟁터예요. 치워주면 뭐해요? 반나절은 못 가요. 책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책상 위에 아이들이 컴퓨터 같은 건 치워놓고 그다음에 연필이나 그리고 또 책 같은 것도 지금 당장 읽을 거하고 또 볼 것만 또 사용할 것만 놔두는 거예요. 혹시 책상 위에 컴퓨터 두진 않으셨나요? 저학년일수록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선을 뺏는 건 없애는 게 좋습니다. 같은 종류의 책과 같은 출판사의 책들, 그다음에 키높이, 색깔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책을 읽고 꽂으라고 하면 책꽂이에 얹어놓는 친구들 많죠. 먼저 정리정돈의 의미부터 알려줘야 합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다 해주지 않고 분류하면서 정리하는 법을 지도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정리 후에는 그 자리에 둘 줄 아는 정돈의 의미도 짚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옷장 정리는 긴 옷과 계절 옷과 색상으로 나눠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긴 옷은 뒤쪽으로 가게 하고 앞선이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짧은 옷은 앞쪽으로. 옷걸이에 옷을 걸다 보면 중구난방 천층만층되기 일쑤죠. 길이와 색상별로 정리해주세요. 옷 서랍장은 세로 수납과 바구니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윗옷을 세로 3등분, 가로 3등분으로 접는데요. 바구니에 꽂아두니까 어떤 옷인지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구니 없이 이런 식으로 세워도 됩니다. 책을 꽂듯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위에서 볼 때도 쉽고 아이들이 어떤 옷인지도 금방 알 수 있고 뺄 때도 흐트러짐 없이 찾을 수가 있어요. 바지 접을 때는 이렇게 반 접으신 다음에 엉덩이 부분을 안으로 넣던가 어머. 이걸 바깥으로 접던가. 야, 이 생각은 못했는데. 그러면 이 사이즈가 똑같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반 접으세요. 접으신 다음에 그 안으로 넣으셔도 돼요. 안으로 넣게 되면 풀어지지 않고. 세상에. 바지 개켜서 서랍에 넣어놓으면 이것저것 찾는다고 다 헤집어 놓기 일쑤죠. 이렇게 부피도 작고 한눈에 보이게 접어넣는 것도 팁입니다. 어떠세요? 내키는 대로 걸어놨던 옷장에서 가지런한 옷장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린 오늘 정리 수납 팁. 엄마만 혼자 하지 말고요. 아이와 함께 해보세요. 매일 하면 습관이 됩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아까 봤던 그 집이 맞아요? 네, 어쩌면 맞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네. 아이들은 부모님을 볼 때 행동이 교과서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이들이랑 같이 정리하고
수납하고 행동을 같이 하면 아이들은 언젠가 정리 잘하는 우리 아이가 될 겁니다. 네, 그간에 했던 고민까지도 싹 다 정리가 된 기분인데요. 신학기 잘 부탁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 3월은 정말 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은 달입니다. 우리 아이 건강상식부터 정리수납 팁까지 신학기 준비에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똑주부가 응원합니다. 네, 요즘은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각 나라의 문화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요.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음식 뭐 다양한 것들이 너무나 손쉽게 우리가 접하고 또 공유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요.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을 통해서 서로의 각 문화를 교류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만나볼 영상은요. 원주의 한 영상센터에서 한국의 영상과 또 미디어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머나먼 아프리카 땅으로 떠난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아프리카 대륙 동부 인도양에 위치한 탄자니아입니다. 에메랄드빛의 깨끗한 바다와 함께 조금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곳. 지구 반대편의 섬나라 탄자니아 잔지바르에 최근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멀리 탄자니아에서 행복에 더 가까운 아름다운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2월 원주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직원들이 탄자니아 잔지바르 지역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의 이웃들에게 영상미디어 전도사를 자처하기 위해 나선 것이죠. 그 타이틀은 이제 영상과 사운드를 매개로 한 원주 잔지바르 콜라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운드와 영상을 가지고 이제 원주와 잔지바르가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원주시와 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의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부터 한국과 탄자니아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해온 원주시 영상미디어센터. 지난해 8월 잔지바르 소재의 한 중학교 학생들을 원주에 초청한 이후 다시 갖게 된 만남인데요. 굉장히 좋았고 거기 아이들도 그리고 현지 주민들도 너무 친절하고 굉장히 내가 너무 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쓸데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번번한 교육기관이 없어 미디어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던 잔지바르의 학생들. 그래서 원주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선 이번엔 현지 청년 인재들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기획부터 촬영과 편집 등 영상에 관한 모든 교육과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문화 교류를 펼친 건데요. 애니메이션 더빙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하고 실습을 해보는 수업입니다. 애니메이션 수업은 원주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오랜 이야기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원주의 주용사 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일단은 먼저 이제 원래 준비되어 있던 애니메이션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그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여주고 이 친구들한테 영어로 한번 다시 읽어주고 이제 스와힐리어로 이제 좀 번역을 한 다음에 한번 다시 액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녹음을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더빙이라는 작업을 해보는 청년들. 연기를 하며 캐릭터에 맞는 목소리를 낸다는 건 여간 어렵지 않을 텐데요. 자, 이제 녹음실로 들어가 애니메이션 더빙 작업을 시작해봅니다. Hawezi kuliziba bwawa hili. Thank you. Sasa tunaanza kurekodi. Na bado viongozi wa dini wanaishi na kuswali. Tunaendelea tena. And I like to be one among of those who work in a radio studio. I want to do many of things which will be better to me and my community for God. Thank you. 희망의 가르침과 배움의 의지로 가득 찬 잔지바르. 이번엔 원주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야심찬 프로젝트. 일상 속 지역민들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영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제작하는 게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그것들 주민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을 상영회들을 같이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되고요. 저희 원주에서는 옥상 영화제라는 영화제를 지역 영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서 지역에 맞는 지역에서 원하는 문화적 수요에 맞는 영화제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서도 마을 상영회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방식들을 좀 교육을 해주고 그쪽의 방식들도 저희들이 배우고 그래서 같이 카라라에 맞는 영화제들을 만들어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과 촬영, 연기와 편집 등 영상에 관한 모든 작업이 바로 청년들의 몫인데요. 이 작업 영상들은 바로 마을 영화제에 출품될 거라고 해요. 자신만의 프레임을 카메라에 담아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Stand by, roll up, action. 아이들이 좀 같이 이제 교육을 받고 함께 해가면서 아 이것도 기술이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야기라든지 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새롭고 다양한 영상 작업들에 대한 배움은 이들의 열정을 더 샘솟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미술 시간인가요? 그 필름 페스티벌 상영하기 전에 포스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포스터 그 영상에 맞게 이미지에 맞게 이제 다 같이 포스터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지금 구룡사를 맡아서 구룡사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참 어렵네요. 그림 실력들을 발휘하는 중인데요. 영상을 소개할 그림들이 이들의 손에서 꽃 피워지기 시작합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들이지만 누군가와 하나의 목표를 이뤄가는 이 경험들을 통해 값진 배움을 얻고 있는데요. 미디어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이 새로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보이네요. 데코레이션은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친구들 와서 마지막 리허설 한번 하고 2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가르치고 배운 노력의 시간들이 빛을 발하는 시간. 관객들을 맞을 리허설과 선물들을 분주히 준비하는 중입니다. 애들이 고생한 게 있으니까 그거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고 이런 활동이 있으니까 영어나 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면 방송반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문화교류를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문화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게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건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일까요? 좀 복잡할 줄 알았는데 애들이 되게 잘 지키고 들어오네요. 작년부터 교류하며 준비한 시간. 영상을 통해 꿈을 갖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미디어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많은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원주와 잔지바르 카라라 친구들의 우정을 쌓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관람하는 학생들의 눈빛이 꽤 진지합니다. 이번 미디어 페스티벌엔 4편의 영상물들이 상영됐는데요. 잔지바르 콰라라 지역 최초의 마을 영화제라고 해요. 이들의 관심과 열정이 바로 그동안 꿈꾸지 못한 탄자니아의 영상시대를 여는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친구들하고 작업을 하는데 전혀 꾀부림이 없어요. 꾀부림이 없고 그 친구들이 뭐랄까 되게 나는 이런 작업을 항상 원해왔어? 라는 마인드를 저희한테 항상 보여주는 눈빛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눈빛을 보고서 아마 이민혁 강사님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좀 감동도 받으신 것 같고 아, 다시 한번 잔지바르에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진정한 나눔을 통해 우리는 새 희망의 꿈을 꾸는데요. 언젠가 이들에게서 세상의 시선을 물들일 수 있는 크나큰 작품을 탄생시킬 날이 오겠죠.
네, 잔지바르 청년들 정말 배우는 내내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요. 또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꽤 진지하고 또 열정적으로 보였어요. 맞습니다. 이 영상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문화 교류를 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흥미롭고 저 역시도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라는 걸 통해서 지역의 문화도 알게 되고 역사도 알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영상 작업을 하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디어 페스티벌을 통해서 영화, 다큐멘터리도 접하니까 상당히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또 무엇보다도 이 청년들의 꿈을 영상에 녹여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참 그 부분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탄자니아 이 청년들이 미래 주인공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길 응원하고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만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네. 다음 주에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아프리카 희망을 품다 원주 탄자니아 문화교류 두 번째 이야기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음악과 아프리카 전통 음악에 관해서 이 두 번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는요. 저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거든요. 박경윤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도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영월에 있는 안악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도 이 안악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말이었냐면요. 경력 단절 여성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딱 단절이 된 이후에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행복하다. 매일매일 나는 이 일을 한 이후에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했던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저는 그 이후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오늘 하루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점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생방송 강원 365 내일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강원 영상위원회가 주최하는 메이드 인 강원 단편영화 상영제가 춘천의 한 영화관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출신 감독 5명의 작품을 감상하고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상영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난방시설인 구두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 평창의 황토 구들 마을인데요. 황토와 벽돌을 이용해 미니 구두를 만들어보고요. 미니 구두를 활용한 힐링 체험까지 황토 구들 마을로 농촌 여행 떠나봅니다. 나비의 꿈을 그리는 화가 이수화백의 특별 초대전이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폐암투병 중인 이수화백을 안타까워하며 이수를 사랑하는 이들이 마련한 특별전인데요. 이수화가의 인생 이야기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나라 청소년의 1.8%가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각한 건 인터넷 게임 중독이 뇌구조까지 바꿔 중독을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게임 중독은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자극해 기억력은 떨어지고 감정이나 충동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바뀐 뇌구조는 치료가 어려운 만큼 게임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전문가를 찾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가정에서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 자녀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